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남성분들은 이거 왜 이러나 이거 뭐 큰 병일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성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그러니까 불감증이란 말은 결국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르가즘 못 느끼는 거를 얘기하죠.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여성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네. 칵테일 이름에도 나와 있는 이 오르가즘이라는 게 뭔가요? 그게 오르가즘이라는 게 뭐 그 개인마다 뭐 하늘에서 뭐 불꽃놀이를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건 소설 속의 묘사고 네. 실제로는 뭐 자기 그 자궁 주위의 근육이 조금 수축하는 것 같다가 관둔다. 그게 오르가즘이었어요 그런다고. 에이 뭐 그게 오르가즘. 그래요? 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것도. 저는 진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불감증의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 네. 왜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은 무지예요. 무지. 아까 처음에 자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자위도 안 해보고 했던 여성이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오르가즘 느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액이 어디 있는지, 네. 자위가 뭔지 이런 거 다 모르는 여성이 이제 오르가즘 불감증에 많이 걸리고 그 다음 큰 원인이 뭐냐면은 남편의 조루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스텐 존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제일 많은 원인이 남편의 조루라고 그래요. 그게 뭐 3분의 1 이상이 된다 할 정도로 남편의 조루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기타 무슨 뭐 해부 생리학적으로 여성의 뭐 음액의 포피 남자들 포경처럼 그 포피가 문제가 된다 하는데 요새는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 질근육 수축력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 성적 억압 그리고 이제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인 경우에는 그런 여성이 많은데 남편이랑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파워 스트러글이라고 그러는데 네. 서로 잘난 거죠. 기싸움. 기싸움. 쉽게 얘기하면 네. 기싸움. 남성의 경우에도 불감증이 있습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오르가즘이 사정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네. 사정을 못 하는 걸 갖다가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지루라고 그러죠. 지루라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다른 범주가 뭐냐면은 자기가 사정을 하면서도 쾌감을 못 느끼는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불감증은 지루라고 그러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조루와 지루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 알고 있네요. 그러면 불감증 네. 치료가 가능할까요? 여자들 불감증 치료하는 게 사실은 한 85% 정도를 보는데 한 두세 달 안에 치료율이. 불감증 치료는 사실은 간단한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무지인 경우 한 번도 자위도 못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 연습을 시키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에 돼가지고 무슨 뭐 통제를 하고 무슨 남편이랑 힘겨루기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얘기가 좀 골치 아파지죠. 네. 치료 방법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성 불감증을 치료하면서 제가 질 수축 연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케글 훈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돼요. 그리고 여성 불감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케글 훈련만 가지고도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그거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 훈련을 못 하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소변 볼 때 멈추는 근육을 4초 정도 힘을 주고 4초를 힘을 빼죠. 그걸 하루에 이제 100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하는 건데. 좀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한 두 달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질 수축 연습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성 반응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죠. 케글 훈련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설령 박사님이 제일 먼저 케글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지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 정확히 케글 훈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디서부터 처음 나온 거예요? 케글이 사람의 이름입니까?
원래 그 케겔이죠. 독일 의사니까 1950년대 이제 케겔이라는 독일 그 의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스승인 카플란이 이제 1970년대 중반에 그걸 다시 강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한 게 1930년대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게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건 책이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썼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질수축력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질수축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인생을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그 여자 남자 이렇게 보도 몇 달 보면 지겨운데 어떻게 성생활을 둘이서 몇십 년을 갖다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질수축력이라 그랬다고. 네. 해도 너무한다 그랬다고. 근데 실제로 와서 환자를 보면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질수축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대학 다닌다고 무슨 어디 자기 전공을 한다 아니면 자기 전문 기술을 배운다 요리를 배운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한 여성의 그 자기 자신의 성반응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랑의 관계, 가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질수축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2달만 열심히 연습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네. 예. 그걸 하라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4초 힘을 주고 4초 힘을 빼는 걸 하루에 100번 하라 그러는데 그 연속으로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번 정도는 연속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많이 하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 듣고 금방 지금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꼭 한 번에 100번 할 필요가 없고 무슨 지하철 타고 가거나 무슨 자기 그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10번, 20번 정도 나눠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 사실은 압력을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항문을 조이는 게 아니라 소변 볼 때 멈추는 근육을 조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결혼하신 분 같으면 자기 손가락 2개를 넣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손가락이 굉장히 아플 정도까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뜻밖의 훈련에 지금 놀라고 계세요? 뜻밖의 훈련이 아니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수축력 훈련, 질수축 훈련이 케어 훈련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자기가 한 단계 위로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죠. 이것도 업그레이드군요. 그럼 업그레이드. 여성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 훈련이? 여성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폐경이 돼가지고 했을 때도 폐경이 되면 오히려 성반응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이 질수축력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80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케겔 훈련이라는 게 이제 부부에게 있어서 남성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피증 부부들 있잖아요. 둘이 이제 관계를 몇 달 동안 안 한다. 부인을 갖다가 이 질수축 연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연습을 좀 성관계를 해보라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렇게 재밌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해보세요. 손가락 2개면은 이렇게 힘을 주죠. 네. 이게 0.8초 간격으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놓치면 수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아플 정도로 수축을 한다. 이 재미를 못 잊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이 재미를 못 잊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이 또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다른 여성들이 되게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돼요, 부부가.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케겔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남편 바람 피울 일도 없고 내가 옥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녀가 되는 지름길이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반응이 굉장히 올라주어져요. 그래서 아까 어지러울 정도로 하라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못하는 그럼 제가 제대로 했군요. 아까부터 말씀하실 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했군요. 고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운전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운전 중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예. 운전 중에도 가능하죠. 뭐 돈 안 들어가고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또 주위에서 눈치챌 일 없고 얼마나 좋아야 돼. 불감증도 고치고 그리고 또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상대방 남편도 더 이런 보물이 다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걸 캐그룰련을 몰랐을 때는 그 외과적인 요법을 막 하는 경우도 막 있었다고 네.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그 이쁜이 수술 그거 예. 아니에요?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이죠. 산부인과 의사들 한 100명 의사하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질압력이 이렇게 변한다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한 5년 6년 동안 여성의 질압력을 실제로 측정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질압력계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 아니 그거가 이제 분야가 좀 다르죠. 예. 산부인과 의사들은 또 음액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길이 걸어오는 학문적인 길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질압력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출산을 한 여성인 경우에 30 정도 돼요. 혈압으로 생각하면 돼요. 30 정도로 생각하면은 처녀인 경우에는 한 20mm Hg 정도 돼요. 혈압 단위로. 네. 그러면은 캐글 훈련을 갖다가 한 달 정도 하면은 좀 웬만큼 하면은 70 정도 올라간다. 그럼 손가락 이렇게 조이면은 상당히 좀 아플 정도로 되고 2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방법을 정확하게 하면 100 이상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혈압을 갖다가 혈압계 가지고 100으로 이렇게 조이면 알아요. 상당히 아플 정도로 조이는데 예. 손가락 2개 감촉은 굉장히 아플 정도로 조여요. 근데 이쁜이 수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20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처녀 수준으로 가면 한 30에서 35, 40까지 간다고요. 촘촘히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혈압에도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잖아요. 보통 때 하고 힘을 줬을 때 하고 굉장히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쁜이 수술, 이 소위 얘기해서 회음부 수술을 해놓으면은 힘 주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삑해야 40에서 45 이상 안 올라가죠. 예. 그죠? 그리고 오르가즘 느낄 때도 0.8초 간격으로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 요새는 이제 이쁜이 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제가 나와서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의사들 자신이 이제 본인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난산인 경우에 해가지고 질압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난산인 경우에 해가지고 굉장히 질압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많은데도 그 경우에도 이 질수축 연습, 캐글 훈련을 하면은 70 이상 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쁜이 수술보다도 캐글 훈련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이쁜이 수술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아까 처녀막은 세계 중에서 3나라가 지금 처녀막 수술한다 그랬는데. 이쁜이 수술을 하는 나라가 아마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하는 수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좀 말씀하신 김에. 네. 처녀막 재생 수술은 다른 나라도 좀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그다음에 이쁜이 수술. 그다음에 여성들 불감증 있다고 여성 포경 수술을 옛날에 했었죠. 요새도 일부에서 무슨 또 아직도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조루의 신경혈단 수술도 이거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수술이죠. 그 다음에 응경 확대 수술한다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난리 부르면서 하는 데가 없죠. 그죠?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 좀 해보시죠. 네. 남성분께서요? 네. 네, 저는 부인, 와이프 불감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와이프가 정말로 한 번도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오.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테크닉이 없는 건지, 병원에 들어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조루는 없나 보죠? 네, 저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요? 그럴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남들만큼 가요. 남들만큼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3년 돼가지고 못 느낀다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개월 돼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한 3개월에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를 보는데, 결혼해가지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오르가즘을 한 번도 못 느낀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앞으로 더 결혼 생활을 오래 한다고 더 느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 불감증이 보통 세계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 여성이 10%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게 한 2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아까 처음 시간에 나왔던 자위를 하는 방법이 있죠. 예. 일단 그거를 시도를 한 달에서 2달을 해보라 그러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위를 해서 이제 내가 좀 알고 포인트를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켑을 훈련을 하면은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면은 21세기의 성은 여성들이 주도해 나간다라고 지금 이제 세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내 부인은 못 느낀다 그런다. 근데 왜 구체적으로 못 느끼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보물찾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가서 점심시간 되면은 보물찾기 하죠. 예. 그렇죠. 근데 보물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다 뒤져봐도 겨우 하나 찾으면 많이 찾는 거예요. 시간 1시간 다 허비하는데.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 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찾으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랑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기가 자유행위를 하면서 내가 어느 때 어디가 좋더라라는 거를 좀 알고, 그러면은 내 보물이 여기다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남편이 쓸데없이 흙을 뒤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보물 그 포인트만 착착 가면은 서로 그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고 원만한 성생활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내가 여기가 내가 포인트인데 이 인간은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얘기를 하자니,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남성들이 아이고 이거 뭐 놀아봤나 본데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럼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위를 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어디가 좋은지를 알고. 지금 김승현 씨가 우리 김승현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성치료 과정에 이제 관능 초점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보물찾기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부는 우선은.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이게 좀 수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는. 혹시 오히려 나를 좀 뒤지라고 일부러 얘기 안 해주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또 있나? 예. 네. 이게 좀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조금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은 아까 같이 저번처럼 그런 고민은 조금 더 없어지지 10년이면 않을까. 굉장히 오래 찾으셨는데. 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역시 남성분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아까 질문했던 분 알아요. 네. 뭐 그거 구태여 또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마누라가 저희 집사람이.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오줌 같은 걸 사서 굉장히 창피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창피한 거는 그렇게 말하는 와이프 보면은 더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한 게 나오나 보죠? 지금 얘기가 다른 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소변 같은 게 나온다는 거고, 그죠? 네, 소변 같은 게. 그리고 이제 김승현 씨가 얘기한 거는 소변이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다른 게, 소변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 거는 여성들이 처음 남자랑 관계를 할 때는 되게 아프고 소변이 나올 것 같고 흥분은 안 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광이 자극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고,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여성의 사정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처럼 사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상당히 논란거리인데, 100명 중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사정을 해요. 오르가즘 느낄 때.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논문이 한 7, 8개밖에 없어요. 근데 찬성을 주장하는 편은 그건 소변이 아니라 남성의 무슨 전립선 남은 조직 같은 게 여성에 있어가지고 그게 소변이 아닌 물질이 분출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소변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성의 방광이 그 방광의 목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GV라는 게 있어요. 여성의 이제 질 입구에서 2에서 3cm 정도 지나가는 부위에 동전만한 크기가 있는데 성적으로 흥분하면 거기가 이제 방광의 목이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제 소변 보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얘기가 좀 복잡한데 하여간 부인이 굉장히 성감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런 부인이 소변을 보는 부인이 그게 굉장히 100명을 나눴을 때 적어도 20등 안에는 들어가는 여성이라는 거죠. 성감이. 그리고 또 하나 다중 오르가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화한 형태예요. 다중 오르가즘도 한 20% 정도 여성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축복받은 남편이죠. 그죠? 근데 여성 아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도 물론 성적이 뛰어나겠지만 저분도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남성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아니 근데 저게 그렇게 뛰어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도대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군요. 네. 예. 우리 여자분이. 예, 아까 저 불감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불감증 치료하고 요실금 치료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요실금 치료를 하면은 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자들 요실금은 대개의 경우는 치료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한 95% 이상은 불감증 치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질 수축 연습을 시키는 거 하고 필요하면 약 주는 거는 약은 좀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요즘 여성지에 제가 여성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일간지에도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 무슨 질환에 넣는 콘을 넣어가지고 요실금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질압을 측정을 해봤을 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광고라는 거죠. 제가 그걸 세트를 갖다 이만큼 쌓아놓고 한 1년, 2년을 갖다 환자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질 수축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포경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포경수술. 예, 여자 포경수술요. 신문이나 잡지책 같은 거 보면은 포경수술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도 나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잡지책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거든요. 여자들 이 중에서 자기 음액을 들여다본 사람 그거를 거울 갖다 놓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콩알만한데 되게 이제 좀 벗겨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음액을 못 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그거를 아예 그려오라 그러죠. 그래요? 성약 무슨 성에 대해서 입문 이런 교양 과정에서는 아예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확인을 시킬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애들 무슨 포경이 돼 있는 것처럼 여자들 음액이 이렇게 포피가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텐 존슨이라는 성약 대가가 1970년도에 이게 한 여성 불감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몇 년 있다가 아니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자들 포경하고 여성 불감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지금은. 그게 이제 덮여 있으니까는 그것을 좀 제거를 하면은 성관계 시에 마찰을 인해서 더 좋은 걸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봉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적겨주면 돼요. 한 2, 3분이면 되는데 남자처럼 쌍둥쌍둥 잘라내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네, 그쪽 분. 예, 저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남자들이 비아그라 먹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비아그라가 75%에서 효과가 있죠. 100명 중에 75명. 그 다음에, 25%에서 3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명은 밀가루 약만 먹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1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 위험하다는 거고. 하지만 먹는 약으로는 효과가 탁월한 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외국에서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는 팔려야 될 용량의 뭐 한 50%에서 100%가 더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애인을 준다는 거야. 오렌지 주스 하나씩 넣어가지고 먹는다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공식적인 보고가 많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성 반응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이제 뭐 그러면 여성은 뭐 남자에 비해서 음경도 없는다고 하는데 음경만 따져도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음액이 콩알만 하지만 안으로는 거의 7, 8cm 이상의 음경이 있죠, 여자도. 남자들처럼. 그 다음에 그 다중 오르가즘이 더 가능하고 그렇게 보면은 남자보다 오히려 훨씬 더 성적 반응이 우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아그라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면서 단지 이제 미국 식품의약안정청의 공식적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그분 부인을 몰래 네. 먹였대요, 그 비아그라를. 네. 근데 5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길래 그냥 들어가 잤대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이렇게 비아그라는 네. 이제 비아그라는 이제 관계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놓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기유발제를 병원에서 많이 쓰니까는 그건 주사 놓으면은 1, 2분 안에 발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데 그 환자들이 비아그라를 먹고 왜 반응이 없냐 그러는데 예. 비아그라는 물론 효과가 떨어지지만 주사에 비해서 근데 그건 자극을 받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손이나 머리나 예. 뭐 야한 상상이라도 해야 그게 뭐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다음 분 질문, 예, 네네. 남자분이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 상대방 남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참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랑 관계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가장을 하죠.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봐도 그 셀리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렇게 온갖 소리를 다 내면서 가장을 하는데 그게 네. 넘어간다고요. 여성 환자들이 불감증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은 자기가 불감증이 아닌 줄 안다는 거예요. 괜히 또 뭐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꼬치꼬치 해먹고 한 번 더 하겠다가 아우성 쓰고 그게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쇼를 하고 그냥 자기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남성들이 왜 웃어요? 남성들이 여자의 그 오르가즘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수축 반응이 좋은 여성인 경우는 꽉꽉꽉꽉 무의식적으로 0.8초 간격으로 짧게는 2번, 3번, 강하게는 10번, 12번, 15번, 16번까지 이게 조이니까 금방 알아요.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부인이 이렇게 사정 현상이 있는 부인은 그걸 금방 느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불감증적인 요소가 많은 여성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어땠어? 그럼 좋았어.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그게 오르가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죠? 그렇군요. 예, 우리 여자분. 제 느낌에는 네. 이게 이상하게 하면은 이렇게 오르가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르가즘에 네. 대해서 자세히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오르가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하고 질 주위의 근육이 0.8초 간격으로 수축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르가즘이라는 게 꼭 몸의 자궁 주위의 근육만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 뇌에서 알죠. 뇌파상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거에 자꾸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게. 이게 어떤 오르가즘의 기분이 어떨까 하면서 자기가 자꾸 집중을 하면 점점 늘어요. 알게 되고. 집중을 해라.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예, 또 네. 네. 예, 여성 불감증이 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네. 우리나라가 유교적이고 좀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뭐 저희 사회자가 뭐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분위기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박사님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내가 불감증이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치료를 받자니 좀 그렇고 그냥 뭐 남들도 뭐 주변에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살지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그게 병인 줄 모르는 여성들이 제 생각에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남들도 이런 느낌인가 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성적인 문화로 따졌을 때, 밤의 문화로 따졌을 때 이렇게 발달한 밤의 향락 세계가 별로 없죠. 서울만한 데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남성들한테 놀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게 유교적인 전통 자체가 굉장히 성을 억압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유교적인 전통이라 그러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일본은 유교를 벗어든 지 오래고 중국도 공맹자 사상은 60년대에 문화혁명하면서 다 버렸죠.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해서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이렇게 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의 어떤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성의학적인 이런 게 미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그대로 떨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누가 책임을 지기는 뭐 누가 책임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만연해 있는 게 책임 떠넘기기 이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분간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속설일지는 몰라도 남성들도 이 케글 훈련처럼 뭐 힘을 주고 빼고 이러면은 정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의학 쪽에서는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문 조이기 훈련이 뭐 조리에 좋다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는 안 해요. 남성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 일부에서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남성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뭐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거 있죠. 여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네. 절대 이 사람은 못 느끼는 불감증인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 네. 아까 20%라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며 네. 이것이 오르가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100명을 놓고 봤을 때 여성 불감증이라는 거가 한 10명에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20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어떠한 경우에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 경우가 한 20명이 되고. 100명 중에. 그 다음, 한 30명이 자위로만 되고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그룹이고. 그 다음 한 40명에서 45명이 자위로도 잘 되고 남편이랑 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5명에서 10명이 남아있죠. 요거는 환상만 가지고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우수한 여성 그룹이죠. 네. 저분 부인 같은. 그렇죠. 네. 그래요. 이 불감증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쉽게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고 남한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하는데 일단 우리 설 박사님 말씀처럼 케글 훈련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남편의 도움을 얻어서 또 이렇게 자위도 좀 하면서 여러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불감증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여성 불감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섹스에 대한 속설 세 번째. 유방이 큰 여성은 성감도가 좋다. 어쩌죠? 에마 부인이 울고 가겠군요.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방의 90%는 지방으로 감각 수용기는 없답니다. 그러므로 에마 부인을 능가하는 아무리 큰 유방이라도 너무 강도 높은 에무는 아픔밖에 못 느낀다고요. 크기에 상관없이 그 기능은 누구나 똑같답니다.